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은요, 실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이제 분산 파일 스토리지를 실제 도입한 KBC 광주방송국의 박창빈 차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신 겁니까, 광주에서? 예. 네. 근데 사투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방송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국 컨텐츠는 좀 비교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조금 전에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런 특성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용량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SNS나 이런 이쪽에서 발생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대용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파일 한 개의 크기가 1시간당 약 25GB HD인 경우에, 네네. 그 다음에 UHD인 경우에 이제 300GB, 약 12배 정도의 용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25GB, 300GB 정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5시간짜리 파일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약 125GB, 심지어는 코덱이 다른 경우에 250GB 정도의 파일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HD가요. 네네. 그런 걸 다루는데 일반적인 NAS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이미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벅거리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주방송국은 지금 사업명이 전라도 지역을 커버하시는 방송국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키스테이션을 SBS로 네네. 하고 있고요. 광주 지역 민방이고요. 아, 광주 민방. 예. 그래서 SBS 키스테이션으로 한 부산 민방, 지금 현재 KNN이고요. 네네. 대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9개 민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방송국에 계신 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보통 이제 IT 분들 오시는데 물론 IT도 하시지만. 예. 저희 방송국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스토리지, 네. 시스템들이지 않습니까? 네. 용어가 네. 근데 네.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 CMS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MPS 네트워크 기반 방송 시스템도 예. 뭐야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네. 일단 네트워크 기반 방송 시스템인데 네. 네트워크 기반 방송 시스템 전에는 뭐였습니까? 테이프 기반이었죠. 테이프 기반?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녹화했다가 네. 빼내가지고 여기다 또 하고 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또 편집하고. 송출을 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과정들을 사람이 네네. 손을 들고 다니면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런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제 보유됐나요? 2000년대 이제 중반에 MPS라고 말하는 네트워크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 이름 자체는 사실 KBS에서 네. KBS에서 이제 제작 쪽에 예능 쪽 이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다른 이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고요. 네. 지금 테이프 기반 방송 시스템에서 MPS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 시점이 KBS가 약 2000년대 중반 네. 정도에 들어왔고 지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HD 전환, 네. 지역 HD 전환이니까 2010년쯤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일부는 들어왔었고요. 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합이 된 거는 한 2010년 언저리.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제 네트워크로 다 통합이 되면서 네. 뭔가 IT의 역할도 굉장히 네.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TV 네. 제작, 라디오 제작, 송출, 그리고 기술 행정도 했었는데요. 2010년도 그때부터 이제 IT 쪽을 좀 이렇게 대하면서 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CMS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CMS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많이 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름의 네네. 약자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것도 오케이. CMS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냥 CMS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네네네. 거고, 다른 회사에서는 MEM, 그래서 미디어 에셋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네. DEM, 그래가지고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 이런 이름으로도 쓰이는 그런 컨텐츠를 핸들링하는 어떤 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존에 이런 환경에서 네네.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MS 솔루션을 통해서 메인 스토리지에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점점 차오면서 아카이빙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IT 쪽에서는 일반 아카이빙이라고 하면 저장하는 스토리지를 모두 아카이빙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송 쪽에서의 아카이빙은 장기 저장하는 걸 아카이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의미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 시점이 이게 발생이 됐는데 네네. 동시에 네. 백업을 할 스토리지와 공유하는 그런 나스 스토리지의 어떤
그 수요가 동시에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저비용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네네.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 그런 뭐 이슈가 나와서 언제 그럼 도입이 된 겁니까? 사실 검토는 2013년도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 하반기부터 네. 검토를 시작해서 실제 2016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 검토할 때 제일 어떤 뭐 제일 주안점을 뒀던 관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뭐 안정성은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걸 빼고 나면 일단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클라이언트는 보도국의 뭐 기자라 편집 기자라든가 아니면 PD들이 네네. 될 것인데요. 그런 사용자들의 편의성 그리고 얼마나 확장을 잘할 수 있냐 확장성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성이 그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요 스토리지를 네. 그게 검토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검토하는 그 과정을 좀 말해주신다면. 일단은 그 전부터 이런 류의 스토리지들을 좀 이런 류의 스토리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좀 나름 알아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민방사에서 이제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네. 좀 함께 연락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찾아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쓰던 오프라인 미디어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아카이브도 함께 검토를 했었고요. 네. 예.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스케일 아웃 분산 파일 스토리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스케일업 분산 파일 스토리지도 네. 뭐 여러 개가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까 아이온 디스크를 네. 뭐 채택한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컸고요. 네네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다시 도입하기엔 좀 부담이. 왜냐하면 이게 확장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는 아까 CMS 메인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면서 템포러리 스토리지의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네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고성능의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그런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 측면이 확장에 있어요. 대해 계속 네. 근데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예를 들어서 FC 스토리지를 뒷단에 계속 붙여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그럼 2006년도에 네.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2016년도 예, 1년 지금 몇 월달에 도입하셨죠? 1월이니까 1년 5개월. 1년 5개월 됐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 캐퍼시티의 어떤 그 로우 코스티 하이 캐퍼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네. 막상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 괜찮네. 네. 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뭐 지금 약 평균 리드라이트 세션이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저희가 사용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 뭐 IO 존이라든가 뭐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근데 한 400메가바이트 정도가 나오더라. 5개 세션에. 네. 이거 잘 나오네. 처음에는 느낌은 좀 이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로지컬 다이어그램이 네. 뭐 위에는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네네. 현재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거 한 장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윗부분 왼쪽에 보시면 로지컬 다이어그램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네. 분산 파일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그 안에다가 아카이브 볼륨, 그 다음에 백업 볼륨, 그 다음 쉐어 볼륨,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FTP 외부하고 이제 그 파일 교환하는 FTP 볼륨을 하나를 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4개였던 볼륨이 지금 8개가 됐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접속했던 서버나 단말이 3대에서 15대가 됐고요. 네. 뭐 증설도 올 초에 한번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한 뭐 믿음이 네. 확실해진 거네요. 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면서 이 믿음이 더 많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오 대표님께서 네. 우리는 어떤 지원이든지 네. 절대 일주일을 안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예. 일주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뭐 거의 당일에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을 써왔습니다. 그 동안에 써왔는데 네.
뭐 이제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대응이 돼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물론 그 이제 이슈들은 생기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장을 하는데 어떤 편집 데이터에 저장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어떤 파일에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슈 제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패치 파일을 이렇게 패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 패치를 한 6차례 했는데요.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방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네, 네, 방문할 일이 전혀 없었고 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담당하는 직원분하고 함께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네. 뭐 관리부서라든지 네. 그런 쪽도 굉장히 경제적 운영이 되고 있고 현업들도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져서 네. 뭐 다른 부서에서 네.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가장 큰 목적이었던 아카이브 스토리지 신규 도입에 대한 해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교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스토리지를 교체하는데 그 수요 해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FTP 스토리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생방송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 네네. 또 제 광고사업부에서는 스팟 광고 그렇죠. 보관하는 볼륨을 스토리지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그날 만들어서 그냥 줬죠. 네, 그냥 네. 주고 이거밖에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더 줄게. 필요하면 말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가 수요 대응에 대한 그런 향상이 좀 됐고. 진짜 광고국 입장에서는 네. 이 광고가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영업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스팟 광고 굉장히 많이 더 보유할 수 있을수록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그렇죠? 스팟 광고 네. 같은 것들은 고객사에서 야 우리 냈던 거 잠깐 줘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광고 이런 그 광고사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향상이 좀 잘 됐었고 네네. 또 예상치 않은 또 어떤 도입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뭐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도입 효과들은 일단은 이런 안정적인 공유 그 스토리지 인프라가 확보가 되니까 네. 일종의 굉장한 센 스토리지 우리 입장에서는 센 스토리지가 확보가 된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네, 네.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스토리지 단에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고 그 서버 그전에는 네. 그전 스토리지 네. 운영하시면서 네.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스토리지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싱글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경우에 이 방송 쪽 데이터라고 그렇죠. 하는 방송 것들이 쪽, 그럼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해야 돼. 그런데 초기 도입 비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쪽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난 모르겠고 네네. 볼륨 가상의 볼륨 만들어서 그냥 붙여주면 돼. 그리고 우리는 통합 관리만 하면 돼. 이제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줄었죠. 네. 부담이 줄다 보니까 그 좀 업무를 서버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서버에 집중하면서 뭐 그런 오픈 소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뭐 HA 기능을 뭐 HA IP 기반의 어떤 HA 뭐 이런 걸 이용한 서비스를 파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러면서 고가의 그런 스토리지 서버들을 도입하는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좀 네. 이렇게 저녁 있는 삶을 좀 찾으셨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일은 예,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녁 네. 있는 삶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교체 수요 해소 부분이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지가 네.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많았었는데 네네. 그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오픈 소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픈 소스 원래 잘 하셨어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회사 내에 네. 오픈소스 전문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 원래 없었는데 이거를 배우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게 뭐 있었던 겁니까? 뭐 없었는데 배워서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후배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럴 시간이 주어졌던 거죠. 아. 관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다 오케이, 보니까 오케이.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약 1년여간 테스트를 했고 최근에 경영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국에서 네. 회사 전체에 나스 도입을 필요로 한다. 네. 기술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나스 볼륨 만들어서 네네. 처음으로 방송용이 아닌 볼륨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서비스를 네네.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UHD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UHD가 지금 이제 방송이 이제 시작된 겁니까? 저는 올 연말에? 네, 지금 서울 3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해서 지역 그 광역 단위는 네.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 평창은 광역 단위로 넣어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UHD 되면 진짜 이런 엄청난 또 수요가 또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뭐 많이 수요가 이거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한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접근할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이 제품이 메인 스토리지로 도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 네. 최근에 어플라이언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 안정성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지로서의 도입도 괜찮겠다라고 네. 하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그 IT 인프라가 네. 점점 자동화되고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면 될수록 네네. 이렇게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장님처럼 예, 예. 뭔가 새로운 분야에 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뭔가 기회가 좀 생기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뭐 개인적으로도 보탬이 될 뿐더러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됐다고 실제로 그걸 비용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실 저희가 24시간 레코딩하는 방송을 레코딩하는 것도 오픈 소스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네. 만들었는데요. 그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걸 합쳐놓고 보면 몇 명 인건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오픈소스 해보시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 안 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하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뭐 깊은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을 오픈소스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코어가 되고 있는 CMS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업용을 다 쓰고 있고 DB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그것들을 파일 서비스를 하는 수준,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시간성이 오케이. 아닌 그 아랫단 정도는 아. 도입을 특히 리눅스 쪽의 그 오픈 소스들은 생각보다 견고한 부분들이 많더라. 네.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자, 아까 그 방송국이 아까 그 네. 구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 네. 구성 봤을 때 네. 요새 또 뭐 랜섬웨어라든지 보안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방송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겁나죠. 일단 겁은 네. 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저기 오픈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 폐쇄망입니다. 폐쇄망입니까? 예, 폐쇄망인데 어. 아까 이 다음 그림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네. 저기 아까 저기 볼륨 로지컬 볼륨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그 다음 거기 네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뭐 DMZ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 게 아래쪽에서요. 네네네네. 왼쪽과 오른 중간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는 이제 인터넷은 되는 구간인데 물론 다 방화벽 아래에 있고요. 네네. 왼쪽 MPS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망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들어오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은 편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하겠습니다. 그 차장님 또 질문자 한 분 이름을 네.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도현님 보통 방송국에서는 미디어와 문서를 따로 관리하는데 나스 및 센 스위치를 따로 투자 안 해도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만으로도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미디어와 문서는 당연히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상 볼륨을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 볼륨을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 엔지니어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거 볼륨을 함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스 센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렇게 안 그렸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분산 파일 스토리지용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각 데이터 서버별로 10G 2포트씩 해서 20G씩 다 붙어 있고요. 예, 당연히 투자는 좀 하는 것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태식님 네트워크 분산 시스템을 도입하신 후에 예상치 못한 도입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토리지 도입을 대신했다고 하셨는데 경제성 있는 걸로 타사 스토리지에 비해서 네트워크 분산 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저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가 아닌 일반적인 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입을 할 때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심리스한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무중단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확장을 할 때 디스크의 단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레이드 기술을 쓰는 이런 스토리지들은 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 10년 이상을 쓰게 될 건데 디스크 단종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 스토리지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디스크를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6테라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8테라, 10테라 디스크를 넣어도 현재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비용적인 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 이분 질문하신 분은 이제 고향이 광주라고. 네, 저도 상무지구 집도 삽니다. 광주 사고 상무지구로 서로 좀 친구 좀 먹으시죠. 네. 그다음에 이지영님께서 저도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CMS, TMS를 담당 사용했었는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 대한 자료 검색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어떤 말씀이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 더 해보고. 나중에 좀 이정희 질문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병감님, 일반적으로 파일 사이즈라면 4K, 8K 등으로 표현하는데 방송 혹은 CG인 경우는 2K, 4K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2K면 HD라고 보시면 되고요. 4K면은 UHD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깊게 설명하면 좀 기니까요. 오케이. 예. 네. 이현주님, 비전형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방송국의 CMS 및 아카이브를 위해 큰 용량의 스토리지와 별도로 빠른 영상의 검색과 활용,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1차 스토리지, 2차 스토리지, 아카이브 캐시 스토리지,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등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1차 스토리지에서 적은 용량으로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성도가 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감안한 지금 구성이고요. 네. 물론 1차 스토리지의 역할이 일종의 캐시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템포러리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그 고성능 스토리지를 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코스트에 하이 캐퍼시티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면서도 저희 대표님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지금 여기 저희가 아카이브로 사용하고 있는 분산 파일 스토리지도 거기다 SSD를 캐시로 활용하는 기술이 이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넣었을 때 상당한 고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께서 지원이 일주일을 넘기게 되는 문제는 결국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이슈라고 해석하면 될는지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다고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외산 스토리지를 썼을 때 네. 이제 해외에서 원격으로 들어와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 데이터 유실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저희 불편합니다. 암호 걸게 해주세요. 네. 근데 개발이 바로 일주일 안에 다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이요. 좀 빠른 편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범님, 방송 데이터는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환경으로 백업이나 자료 관리는 실시간이 아닌 여유 시간에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방송 중이나 시간이 급하게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카피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일단은 생방송인 경우에는요, 전송 자체를 동시에 2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메인 백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분산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있는 아카이브 데이터는 한번 저장이 된 뒤에 좀 지연해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생방송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중화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여유가 있는 것들은 그 지연해서 백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임근식님께서는 광주방송국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보관하는 클라우드는 퍼블 클라우드인가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가요? 정확히 프라이빗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최명관님, CF 제작한 후 CG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촬영한 영상 전체를 제공해서 CG 전문 업체에게 전달할 때 파일로 전달합니까? 저희는 이제 CG 전문 업체에 전달할 때도 파일로 전달하고 내부의 CG 부서로 갈 때도 전부 파일로 전달. 아까 보시면 쉐어라고 되어 있는 그 볼륨을 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실까요? 이름이 저기 고향 분이 있으신데 네. 네.
아니, 저는 근데 너무 지연 너무 하면 안 네, 돼요. 그래서 좀 이도현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현님? 아, 네. 이도현님. 네. 네네네. 여자분이시네요. 네, 이도현님. 네. 자, 이도현님은 저희 스태프 이미지로 본인 이름 스태프 이름 보시고요. 아, 김태식님,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기회 많은 거니까. 네. 자, 그 대신 김태식님이 네. 광주 가시면 네. 저녁하면 사시는 겁니까? 점심이나? 예, 사드릴 수 있는데 네. 사줄 수 있는데 왜 말이 왜 그래요? 얻어 먹기도 잘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세션은요. 실제 이 전체 기술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간 여기에 올인하셔가지고 여기에 거의 지금 본인의 거의 한 모든 것을 바치신 10년을 여기다 바치신 박사님께서 에튜드 김원용 박사님 나오셔가지고요. 그 요거 이제 그 실제 개발한 과정이라든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게 또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3시 13분이니까 3시 20분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피 잠깐 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7분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가죠. 해보시니까 어때요? 해보시니까. 방송국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18년째 한 방송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뒤에 스텝의 역할만 하다가 처음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마이크도 제가 찬 건 처음이고요. 네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6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